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리쌤 토익의 켈리쌤입니다. 오늘도 복화 강의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자, 오늘부터 그래서 제가요 5개씩 문장을 좀 줄이기로 했어요. 10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5개씩 우리가 한 강의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1번부터 5번까지 문장 보시고요. 오늘 나가는 문장들은 아마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자, 지난번하고 수업은 똑같이 갈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하단의 단어부터 보고 그리고 올라가서 다시 문장의 해석을 보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출문장 어떤 단어들이 나왔나 좀 볼까요? 자, 일단 accept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이 accept라는 단어는 우리가 받아들이다, 수긍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요. 이것의 명사형인 acceptance처럼 ance가 붙으면 이게 명사형의 어미다 라는 것도 아시죠? 그리고 형용사로 만들 때는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단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build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건설하다, 짓다라는 단어니까 아실 거고, 그리고 이 build라는 단어의 동의어가 바로 이 construct이라는 단어가 있죠. building 명사로서 ing 붙여서 명사 만드는 거 우리 다 알 거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bid라는 단어는 체크해놓고 갑시다. 이 bid라는 단어도 토익에서 종종 나오는데요. 토익이 아무래도 비즈니스 잉글리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상황에서 들어야 되는 단어들 이렇게 좀 낯설지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bid라는 단어는 우리가 입찰이라고 외울게요. 그래서 이제 bid라는 단어를 우리가 입찰이라는 단어로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게 동사로서 쓰이면 경매 따위에서 이제 입찰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프로젝트에 뭐 가장 많이 돈을 낼 수 있는 사람 이런 걸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로서 가격을 부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뭐 area라는 거는 지역, 구역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유의어 보시면은 우리가 district 같은 것도 어떤 구역, 그래서 business district 이렇게 얘기하면 비즈니스 구역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올라가서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자, 토익에서 나오는 이 문장들, 파트 5에 있는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트 7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이렇게 한 문장씩일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나중에 파트 7에 가셨을 때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런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실 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한글 해석을 적어두시거나 아니면 한글 해석하시는 순서를 얼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문장에서 제가 동사부터 체크를 할게요. is accepting 이라는 것이 지금 동사로 보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ing,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현재 진행 시제네요. 그리고 목적어가 바로 be's. 그래서 bid가 지금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또 끊고 제가 이렇게 할게요. To build a new picnic area at Saltwater Park 까지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수식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는 1번 주어부터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자, 주어에다가 1번이라고 적을게요. The town of Bellaria 까지를 1번이라고 적어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뒤로 가가지고요. 자, 뒤에서부터 단어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Saltwater Park, 3번 at, 그리고 4번 new, 그리고 5번 picnic area, 6번 to build, 그리고 7번 local, 8번 company, 9번 from, 그리고 10번 beach, 그리고 11번이 is accepting. 이 순서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the town of Ballaria는 saltwater 공원에 새로운 피크닉 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 회사들로부터 입찰을 받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이 점점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수식어를 잘 발라내는 연습이 필요하신데요. 수식어 발라내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면서 문장을 만들어내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혹은 이렇게 저처럼 한 문장을 한꺼번에 만드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이렇게 제가 지금 자르잖아요. 이렇게 전치사 덩어리나 아니면 투부정사 덩어리처럼 뭔가 수식하는 걸 제가 자르거든요. 이렇게 자를 때 요만큼씩만 해석을
해석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처럼 그렇게 한 문장을 만드는 것도 괜찮고, 혹은 The Town of Valeria는 입찰을 받아들이고 있다. 지역의 회사들로부터 솔트워터 파크의 새로운 공원 구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도 뭐 문장은 똑같죠. 자, 2번 문장은 이런 문장입니다. 자, 하단에 우리가 request related to report separately 라는 단어를 제가 토익에서 중요한 단어다라고 찾아냈는데, 일단 뭐 request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우리가 relate to에다가 제가 별표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relate는 항상 to랑 붙여서 다니는 거라서요. 이 to는 전치사 to거든요. 그래서 relate to라고 했을 때 뒤에는 항상 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도요, relate to가 나오고 뒤에는 the upcoming relocation 이라고 명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report라는 단어는 아실 거고요. 저는 report도 중요하지만 요 옆에 inform A of B라는 것도 제가 별표해 둘게요. 이 report라는 게 누구누구에게 알려주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알려주다라는 동사를 inform이랑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이 inform이라는 단어는 항상 A에게 B를 알려주다라고 쓰일 때는 항상 요 A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inform A, 전치사 of 빼먹지 말고, 그리고 B. 그래서 A 자리에는 사람이 들어가고 A에게 B를 알려주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separately 보자면 우리 separately, separate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로 나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separately라는 부사는 개별적으로, 따로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뭐 individually라는 단어가 개별적으로라는 뜻이라서 동의어로 묶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그럼 해석 함께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 어머, 여기는 또 has request라는 동사 have의 목적어 자리에 대시라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해석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꿀팁 알려드린 적 있죠. 이렇게 동사의 뒤에 that이라는 게 들어가면 이 that은 명사절 접속사고요. 명사절 접속사의 주어부터 해석하셔야 된다고. 어떻게? 자, 1번 Mr. Choi, 2번이 바로 이 대절의 여기까지 expenses related to the upcoming relocation 까지가 대절의 주어인데요. 동사 앞에 있으니까 이 주어가 또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할 때 upcoming 2번, 3번 relocation, 4번 related to, 5번 expenses. 여기를 먼저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6번 separately, 7번 동사를 마지막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대절 해석이 끝나고 나서 8번 that에다가 것을 붙여주고, 그리고 9번 has requested, 요청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지고 중간에 명사절 접속사가 끼어들고 하면 해석을 시켜보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나 이 대절에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주어가 엄청 길죠. 이러면 이제 막 아무거나 막 동사 아무거나 막 붙이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related to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먼저 해석하지 않고 expenses를 먼저 해석하지 않고 이 긴 덩어리 중에서 upcoming relocation related to expense 이 순서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말을 한번 붙여볼까요? 자, Mr. Choi는 upcoming, 다가오는, relocation, 이사에 related to에 관한, expenses, 비용이 separately, 개별적으로 be reported, 보고될 that, 것을 has requested, 요청했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바로 여기 be reported라는 동사 때문인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은 토익 보카를 저랑 공부하고 계시지만 어차피 토익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토익에 출제되는 이 문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대절 안에 주어가 expenses related to the upcoming relocation 까지가 주어인데요. 여기에서 be reported라는 것이 동사죠. 근데 이 be reported는 만약 이 be reported의 자리가 빈칸으로 나와 있고 만약 누군가가 are reported
reported와 be reported를 두 개를 동시에 준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expenses 여러 개를 뜻하니까 are reported 복수가 돼야지 아마도 이것을 고를 겁니다. 바로 그걸 교묘하게 노리는 문법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이 be reported가 쓰여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여기에서 be reported가 쓰여진 이유는요. 바로 that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that뿐만 아니라 거기 앞에 있는 이 request까지가 여러분들이 더 묶어줘야 되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이 request와 that이 합쳐지니까 뒤에는 바로 이 be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문법이 있냐면 이런 주장이나 요청이나 뭐 명령 이런 걸 나타내는 동사들은요. 이렇게 that이라는 명사절 접속사가 올 때 그 안에 원래라면 아이고 제가 펜을 바꿀게요. 원래라면 이 자리에 should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should be reported가 원래 문장인데요. 여기서 지금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동사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적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insist라고 하면 주장하다라는 동사죠. 혹은 suggest라는 동사, 제안하다라는 동사죠. 혹은 advice라는 동사, 조언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혹은 request,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거랑 그리고 명령하다나 아니면 command 같은 것들. 이러한 동사들이 들어가면 이 request 자리에요. that이라는 명사절 접속사가 올 때 원래 주어 그리고 should 그리고 동사 원형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 should가 주로 생략이 돼버려서요. 여러분들한테 동사 원형을 써서 넣으세요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학생들이 좀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갈게요. 오늘 강의가 점점 길어질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3번 문장을 위해서 먼저 단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agree라는 동사가 보이는군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명사가 agreement라는 단어가 보이는군요. 그래서 ment를 붙이면 명사의 패턴이 되죠. 그리고 이 worth라는 단어는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형용사도 되고 그리고 명사도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worth는 주로 숫자, 즉 가격을 뜻하는 표현과 주로 같이 다니게 되겠죠. purchase는 구매하다, 뭐 구매하다라는 뜻이니까 이건 아실 거고, 그리고 up to, 백화점 전단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up to는 뭐뭐까지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요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실 거예요. 좀 단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자, 가장 먼저 주어부터 해석해 볼 겁니다. LK그룹까지가 1번 주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좀 끊어볼게요. has agreed to buy Blue International in a deal worth up to $9 million.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번만 끊을게요.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긴 문장을 한꺼번에 만들기가 조금 힘드시면 제가 이렇게 자른 부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말을 만들어서 붙여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LK그룹은 $9 million up to에 달하는 worth, 가치를 가진 5번 deal, 거래로 6번 blue international을 7번 구매하는 것에 8번 동의했다.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완벽한 문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3번에서 하나 더. 제가 여러분들께 to 부정사는 웬만하면 여러분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거의 다 맞아요 라고 제가 지난번 강의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제가 방금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to 부정사를 얘기를 하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고 Blue International 이라는 회사를 구매하는 것에 동의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to 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언제냐면 이렇게 to 부정사가 동사 뒤에 들어가서 목적어 역할을 할 때입니다. 아무 데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agree나 뭐 want이라던가 아니면 뭐 need나 hope, wish 아니면 plan 이러한 어떤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의 뒤에 들어갔을 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해석하다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또 이렇게 점점 문법 강의가 되어가는 건 기분 탓인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4번 문장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장에서 우리가 볼 만한 표현, 뭐 ensure, 확신하다, 보증하다. 그래서 동의어가 guarantee, 보증하다 라는 동의어를 찾아놨군요. technical manual, 이거는 뭐 기술 매뉴얼, 우리가 뭐 기술 참고 매뉴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plain이라는 단어는 요거트 같은 거 보면 plain, 뭐 strawberry 이렇게 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plain은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숨김없는, 무늬가 없는, 그러니까 단조로운 이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의어를 simple, basic으로 찾아놓은 거고요. 자, general, 일반적인 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public을 명사로 쓰면 어떤 뜻인지 바로 대중이라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해봤어서 general public이라고 하면 일반 대중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그럼 문장을 한번 볼까요? Mr. Greg and Mr. Tanaka ensure that ensure이라는 동사의 뒤에 that이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건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네요. Technical manuals are written in plain language that the general public can understand. 여기에서 that, 두 번째 that 보이시죠? 이 that은 명사절 접속사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ensure 이라는 동사의 뒤에 나와 있는 that은 명사절 접속사로서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plain language라는 명사의 뒤에 있는 that은 절대 명사절 접속사가 아니라 얘는 바로 관계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해석 팁 나갑니다. 자, 이렇게 명사의 뒤에 붙어있는 관계사는요, 제가 묶을게요. That the general public can understand. 이렇게 묶고요. 얘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요, plain language를 먼저 해석하는 게 아니라 general public can understand을 먼저 해석해서 한 plain language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럼 지금 해볼게요. 자, 1번 Mr. Greg and Tanaka 항상 주어는 1번으로 하셔야 되겠죠? 2번 명사절 접속사의 안에 있는 절의 주어부터 technical manual이 2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3번이 plain language부터 가야 되는데 plain language를 수식하는 말이 괄호 안에 있으니까 general public 이 사람들이 can understand 4번 이해할 수 있는 5번 plain 그리고 6번 language 그리고 7번 are written 그리고 8번이 that 그리고 9번이 ensure 되겠습니다. 자, 이 순서 보이시나요? 이 토익 문장은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다니게 되는데요.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해석해보라 그러면 막 이러면서 막 멘붕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해석하는 순서는 항상 동일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자, Mr. Greg and Tanaka는 그리고 명사절의 주어 테크니컬 매뉴얼, 기술 매뉴얼 2 그리고 플레인 랭귀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해석을 수식하는 말이 뒤에 있으니까 기술 매뉴얼 2 일반 대중도 이해할 수 있는 여기까지가 이제 관계사예요. 그리고 플레인 랭귀지 단순한 언어로 are written 쓰여져야 한다고 쓰여져야 하는 8번 것을 ensure 확신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이런 것도요 해석하실 때 순서만 잘 보시면 혹은 문장의 덩어리를 잘 묶으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장 5번으로 가볼게요. 자, 5번 In terms of employee benefits, Starline Telecommunication offers a generous amount of vacation time 이라는 아주 좋은 회사군요. 자, 여기에서 제가 볼만한 표현들을 먼저 지켜보자면 일단 전치사가 나왔군요. In terms of는 항상 같이 다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n terms of 항상 같이 다니는 표현이고 무엇무엇에 관해서 라는 뜻을 나타내죠. 그래서 얘랑 똑같은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바로 regarding 이라는 또 다른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무엇무엇에 관해서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뭐 offer, 제공하다 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자, employee benefit 체크해두고 가겠습니다. employee benefit을 해석해 보세요라고 하면 직원 혜택이라고 해석을 하시거나 직원 이익 혹은 직원 이득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냥 복리후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mployee benefits라고 하면 직원 복리 혹은 직원 복리후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generous는 관대한
뭐 아주 후한이라는 뜻을 나타내죠. 자, 그럼 해석해 봅시다. In terms of employee benefits, 그래서 1번 우리가 수식어가 가장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부사처럼 역할하고 있으니까 이거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자, 직원 휴가의 2번 in terms of 관해서는 이라고 수식부터 하고요. stockholder communication 3번 주어, 그리고 4번 generous 아주 관대한 양의 vacation time을 제공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직원 복지에 관해서라면 Starline Telecommunication 이라는 회사는 관대한 양의 휴가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주어가요. Starline Telecommunications였어요. 근데 이 Starline Telecommunications라고 붙었는데 동사는 offer이라는 복수가 아니라 offers라는 단수 동사입니다. 이유는 회사, 이렇게 대문자에서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회사 이름을 무조건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offer가 아니라 offers라는 단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도 예문 볼 때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역시나 해석하면서 외우는 토익 복화 강의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뵐게요. 안녕!